안녕하세요. 국어의 의도 킹세종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공지 하나를 안내드립니다. 올해 수능을 응시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댓글로 남겨주시는 질문을 곧바로 영상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올해 수능까지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영상을 하루에 한 편 제작하는 것이 저희 물리적인 한계라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얼른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소설 파트를 해결하는 데에 시간을 줄이고 싶다는 구독자님의 고민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수능 국어의 본질이 근거 찾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문이나 보기에서 정확하게 찾는 것, 그것이 국어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수업에서는 예제로 독서 파트를 풀었지만 수능 국어의 본질이 근거 찾기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근거 찾기 원리를 문학 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설 파트에서 근거 찾기 원리를 중심으로 선지의 구조를 이해하면 제시문을 읽을 때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선지를 읽을 때 어떤 표현을 단서로 잡아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선지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보시겠어요? 이 선지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가 그리고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소설 파트 선지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것이지요. 지난번 근거 찾기 수업에서 예제를 풀 때를 떠올려 봅시다. 선지를 읽을 때는 어떤 표현을 제시문에서 찾아야 할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마치 네이버 검색창에 뭐라고 검색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표현을 고르는 기준이란 제시문에 반드시 있는 내용인가 였습니다. 방금 저는 소설 파트 선지의 기본적인 구조가 누가 그리고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시문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어느 쪽인가요? 바로 누가입니다.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을 선지해서 냈을 리가 없으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소설 파트에서 근거 찾기의 본질을 이해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것을 기억하세요. 소설 파트에서는 주어를 찾아가야 한다. 주어를 잘 고정시켰다면 남는 것은 선지의 다른 부분과 겹치는 표현을 제시문에서 찾는 작업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이야기했죠?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표현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면 적어도 그 부분이 출제자의 의도가 놓인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중심으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푸는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소설 파트에서의 내용 일치이죠. 예를 들면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발문을 주면서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선지들로만 구성된 문제 유형이 바로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는 주어 찾기의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주어가 다양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가 대체로 비슷한 경우입니다. 전자는 고전소설에서, 후자는 현대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내용 일치 유형인데 주어가 다양하면 오히려 근거를 찾기 편합니다. 어째서일까요? 제시문의 분량은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된 분량을 많은 인원이 나눠 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쉽게 말해 등장인물이 많을수록 등장하는 횟수는 적습니다. 등장하는 횟수가 적다면 근거 찾기가 매우 수월해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유형은 여러분이 소설 지문을 읽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표시하여 읽기만 해도 어렵지 않게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많은 강사들이 소설 지문 읽을 때 인물에 체크하라는 데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일 선지의 주어가 대체로 비슷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경우를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설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해야 할 어떤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일이란 바로 장면 나누기입니다. 이런 문장들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흩뿌려져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어디에 있을지 찾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하지만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으면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더욱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소설 지문을 처음 읽을 때는 표현들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데에 신경을 기울이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 풀 때 제시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읽게 될 거고 꼼꼼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밑줄이나 대괄호를 쳐놓고 따로 물어보니까요. 소설 지문을 처음 읽을 때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누가 무엇을 하는 상황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가 대화하네? 누구랑 누가 싸우네? 누가 누굴 그리워하네? 누가 계략을 꾸미고 있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읽는 부분이 누가 무엇을 하는 상황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두세요. 만일 앞선 상황이 종료되고 다른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장면을 나누면 됩니다. 아예 보기 좋게 선을 그어서 경계를 표시하면 헷갈리지도 않겠죠? 장면을 몇 개로 나눌지는 취향 차이지만 너무 많이 나누면 오히려 장면을 나누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 지문에 2개에서 3개 정도로 나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히려 출제자가 먼저 장면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중략이 등장하는 지문입니다. 중략이 등장하는 지문에서는 당연히 이전과 이후에 그려지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제가 장면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했었죠? 근거를 빨리 찾기 위해서입니다. 내용 일치 유형에서 주어가 대체로 비슷하게 주어지는 경우에 혹은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이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우에 장면을 나눠두면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략 부분 줄거리가 제시되어 있는 지문이 출제되었다면 해당 선제의 근거를 찾기 위해 중략 이전을 봐야 할지 이후를 봐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설 파트에서의 근거 찾기는 주어 찾기라고 할 수 있으며 주어를 찾았다면 선제와 겹치는 표현이 있는지 보면서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 지문을 읽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혹은 새로운 인물 표현에 반드시 체크하고 대체로 무엇을 하는 장면인지 이해하면서 장면 나누기를 하면 근거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고3 9월 19번 문항입니다. 3번 선제를 보겠습니다. 여씨는 상사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선제에서 따라가야 할 표현은 무엇인가요? 주어가 여씨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씨입니다. 하나뿐인가요? 아니요, 하나 더 있죠. 상사도 있습니다. 이 선제는 상사가 여씨를 책망했다라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제이란 문장으로 쓰인 의미가 성립하기 위해 먼저 성립해야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씨는 상사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상사가 여씨를 책망했다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선제에서 추론되는 전제가 제시문에서 항상 참은 아닙니다. 이걸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하튼 3번 선제에서 여씨를 주어로 찾는 선택도 물론 우수하지만 여씨가 상사를 주어로 찾는다면 읽어야 할 범위를 더욱 좁힐 수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제시문에서 여씨라는 표현이 있는 대목에 상사라는 표현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씨와 상사가 함께 등장하는 대목을 찾으면 근거 찾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대목은 3번 선제의 판단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을 근거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초를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갑니다. 이 대목을 근거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책망과 부끄러워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지문에 따르면 여씨는 부끄러워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읽은 3번 선제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3번 선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19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므로 3번이 정답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소설 파트에서의 근거 찾기는 주어 찾기이다. 둘, 제시문에서 주어를 찾았다면 선제와 겹치는 표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한다. 셋, 소설 지문을 읽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혹은 새로운 인물 표현에 반드시 체크한다. 넷, 작중 상황을 대체로 이해하며 장면 나누기를 하면 근거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중요한 시간일 것임을 생각하며 잠을 미루고 새벽 3시까지 영상을 작업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칩니다. 킹세종이었습니다. 강령하세요.